자, 교재 51쪽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셀 서식을 가지고 셀 서식에서 조건부 기능을 사용을 했었어요. A-라는 메시지가 찍혀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서식을 바꿔주는데 셀 서식에서 바꿀 수 있고 조건부 서식에서 바꿀 수 있어요. 서로의 차이는 있어요. 장단점도 있고. 근데 내가 편리한 대로 막 쓸 수가 있어요. 셀 서식에서 200 이상이면 A-가 나와라 하는 거는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게 안 돼요. 조건부는 그게 안 되고 셀 서식에만 또 되고 그래요. 자, 먼저 문제를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섹션 03번 문제 열 겁니다. C 드라이브에 섹션 03번 문제. 무작정 따라하기가 있고 기출 01이 있고 기출 02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교재 56쪽으로 가셔서요. 기출 02번 문제부터 설명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 각 셀마다 조건을 설정해 줄 거냐 아니면 특정 셀의 조건에 따라 행 전체에 적용을 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굳이 메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자, 기출 1번 보세요. 기출 01번 문제. 위에 거. 판매 실적이라는 표를 한번 보시면 판매 실적표에서 입사일이 10월이면 해당하는 행 전체를 꾸미래요. 행 전체를. 그렇게 쓰여 있죠? 그 다음에 규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식을 사용하래요. 수식을. 그러니까 행 전체가 그러면 수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문제는 개인 설정 현황표에서 C의 5번째부터 G의 12번째까지 여기 성적이 나와 있는데 이 성적의 각 셀에 대해서 90 이상인 경우에는 두 줄을 치고 굵게 표시하래요. 그런데 밑에 규칙 유형이 뭐라고 되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하는 각 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쉬워요.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얘를 안 내요. 잘. 쉬워서. 조금 난이도 있는 거로 내거든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블록을 잡으시고요. 자,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0점 이상이면 시험을 잘 본 거잖아요. 근데 90점 이상은 좀 색깔을 빨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하게 한다든지 밑줄을 치든지 해서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대괄호 안에다가 크거나 갖다 90이라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긴 진하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셀 서식에서 잘 보세요. 자, 컨트롤 1번 눌렀고요. 자, 그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고 크거나 갖다 90이면은 여기다가 뭐 빨간색으로 해라 노란색으로 해라 그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A 라고 쓰고 여기 G 슬래시 표준 이런 식으로 썼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거는 했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진하게 하고 싶어요. 굵게. 여기 굵게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줄도 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셀 서식에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셀 서식은 뭐 예를 들어 천 단위마다 굽은 거 찍혀라. 뭐 이런 거. 빨간색으로 해라. 노란색으로. 이건 가능한데 얘를 진하게 해라. 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하려니까는 천상 여기서는 안 되고 조건부 서식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자, 블록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있으세요? 스타일 그룹에 클릭하시고 뭐로 하라 그랬죠? 규칙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서 하려는 거예요? 여기 셀 강조 규칙에서 하래요? 아니면 상위 하위 규칙에서 하래요? 데이터 막대로 하래요? 색조로 하래요? 아이콘 집합으로 하래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하래요? 어떤 거로 하래요? 그 말은 없죠. 근데 하여튼 어딘가에 가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게 있기는 있을 거예요. 좀 보세요. 셀 강조 규칙에 그런 말 없죠? 하위 상위 규칙에 그런 말 없죠? 데이터 막대에는 색깔만 보이고 색조에도 색깔만 보이고 아이콘에는 아이콘만 보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어디로 가야 돼? 새 규칙. 새 규칙을 가야 돼요. 새 규칙을 갔더니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이라는 게 두 번째 붓줄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 위에 문제는 어떤 거예요? 행 전체가는 어떻게 하래요? 수식을 사용해서 이걸 쓰는 거고 우리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 이걸 하는 거고 자 문제가 뭡니까? 90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써야지 뭐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서식은 어떻게 꾸미라고요? 서식 버튼 눌러서 밑줄 두 줄짜리 굵게 밑줄 두 줄짜리 굵게 그리고 확인 자 90점 이상은 저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블럭을 잡고 블럭 속에 들어있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인데 이번에는 작다 80이란 말이에요. 80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냐면 왼쪽이 기준이에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x는 80보다 작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5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안 써요. 이거 불편해요. 컴퓨터는요. x가 5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80보다 뭐 작다 이런 식으로 앞에를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무조건 앞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엑셀 화면에서도 이 셀 값이라는 게 지금 블록 잡은 애들이 셀 값이고 얘들이 80보다 작다면 이런 거잖아요. 미만이니까 미만.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거, 이상이라는 말, 이상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이상은 뭐다? 크거나 같다고. 이하는 작거나 같다고. 초과는 큰 거고. 미만은 작다고. 같다는 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거고. 다르다는 요게 다르다고. 기호가 달라요. 기호가. 수학적인 기호랑 같은 거는 크다, 작다, 같다 이거는 있어요. 근데 크거나 같다도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엑셀은 옆으로 나열해서 써요. 다르다도 이렇게 씁니다. 다르다도. 이런 기호들이 달라서
엑셀은 엑셀대로 이런 연산자, 이 관계연산자라 그래요.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를 혹시나 배우시게 되면은, 저쪽인가? 프로그램 테스팅하는 과정을 배우시는데, 저쪽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더라고요. 파이썬. 그런 언어가 있어요. 요즘은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언어들도 보면은 다 연산자가 있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크다, 작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색깔은 빨갛게 하고 기울어뜨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였잖아요. 자, 보세요. 얘가 50이 아니라 95면 어떻게 돼요? 붉게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얘는 94가 아니라 43은 어떻게 돼요? 해도 빨갛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이 안에 서식이 지정됐으니까 숫자 값이 바뀌면 알아서 조건에 따라 서식이 바뀌는 거죠. 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가장 쉬운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관리비를 내잖아요.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에 지금까지 낸 관리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냈고 몇 번씩 냈잖아요. 몇십 번씩. 평균을 내요. 관리비를 입력하는 순간 자동으로 평균이 딱 뜨고 그 평균치보다 높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달이 높을 수도 있고 이번 달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높은 애들은 전체 평균보다 높으면 빨갛게 보여라. 올라가는 화살표도 보이게끔 하고. 낮으면 파랗게 보여라 이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관리비를 딱 입력했더니 파랗게 나왔어. 그럼 뭐야? 평균 이하로 냈다는 얘기고. 그동안 냈던 평균 이하로 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갛게 나왔다. 그럼 뭐다? 아, 내가 그동안 냈던 관리비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색깔별로 보기 좋거든요. 그렇게 저는 입력을 해요. 그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도 계산을 하고요. 한번 연결해서 쭉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면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쉬워서 잘 안 내고요. 무작정 따라하기로 갈게. 교재 51쪽.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말에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뒤에 두 번째. 여기에요, 여기. 제가 색깔을 좀 칠해버릴 텐데, 여기. 아까는 이 셀을 여기만 블럭을 잡던 다 잡던지 간에 제가 블럭을 잡았으면 블럭 내에서만 250 이상이면 밑줄이 쳐지고 뭐 150 미만이면 빨갛게 보이는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250 이상이면 얘가 있죠. 얘가 250 이상 있습니까? 그럼 얘가 빨간 게 아니고 얘가 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굵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250 이상이면 그 줄 전체가 진하게 보이고 150 미만이면 여기 120이나 100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다? 150 이하니까 미만이니까 요것만 빨갛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줄 전체가 빨갛게 보여라는 거죠. 아까는 블럭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버무리는 거예요. 얘가 90 이상이면 얘만 진하게 나오는 거고 얘가 70 미만, 80 미만이면 얘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90 이상이라고 해서 이 줄 전체가 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 그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인데 자, 이 문제를 보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거죠. 그럴 때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 전체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블럭을 다 잡습니다. 각셀마다 적용하라고 돼 있었죠. 아까는요. 각셀마다. 그때는 요것만 블럭을 잡는 거겠지. 원하는 것만 블럭을 잡는 거고 행 전체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블럭을 다 잡아요. 무조건. 첫 번째 줄은 제목이니까 빼고요. 알맹이만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수식 사용하라 그랬죠? 수식은 어디 있다? 세규칙에 가면 거기에 수식이 있어요. 이걸 하려는 거예요. 서식은 어떻게 바꾸래요? 250 이상이면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서식에 가서 밑줄 실선 치고 그 다음에 굵게 표시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수식을 입력해야지, 수식을. 자, 수식 입력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까지, 의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50 이상이면 이제 서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서식은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까지라는 값을 250 이상이라는 걸 여기다 써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이 블럭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가 기준이에요. 뒤에 두 번째 셀이 기준입니다. 기준. 얘가 기준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명령을 걸어요. 뭐라고? 는 뒤에 두 번째가 250 이상이면 하고 써요. 이렇게. 요게 명령이에요. 요게 수식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요. 자, 어떻게 하냐면, 는 뒤에 두 번째를 클릭해요. 뒤에 세 번째가 아니라, 뒤에 네 번째가 아니라 항상 첫 번째 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 10번째까지 값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있는 애, 얘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얘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얘를 쓰는 거예요. 뒤에 세 번째가 아니라, 그냥 블록 잡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요거잖아요. 요잖아요, 얘. 얘가 첫 번째 셀이잖아요. 얘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블록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는데, 이때 무조건 기준은 얘다, 이거지, 얘를, 근데 달러 표시가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앞쪽으로만. 그때 하는 방법이 F4번 키. F4번 키를 콩콩 누를 때마다, 자, 보세요. F4번 키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막 바뀌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직접 키보드로 는 달러 뒤에 두 번째라고 쓰셔도 돼요. 키보드로 직접 쓰셔도 되고,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클릭이 되고, 이때 F4번 키를 눌러줄 때마다 그 달러 표시가 뒤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 놓고 나머지 휴가 나갔다 250. 항상 왼쪽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러니까 250 이상이라면 하고 여기다가 휴가 나갔다 250.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수식을 내가 직접 쓰는 거다. 그리고 서식에 아까 지정해 준 대로 기울이고 빨간색을 쓸 거예요. 굵게 굵게 기울이가 아니라 굵게 하고 밑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 250 이상 되는 항목 전체가 다 굵은 줄 밑줄이 쳐질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이 뭐죠? 150 미만이면 빨갛게 기울어뜨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 가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 가서 서식은 아까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릴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다시 거는 거죠. 누가? 계획 수량 첫 번째가 F4번 키 두 번 누르고 작다 150.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건 기출공이본 문제는 각 셀마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각 셀을 블럭 잡아서 조건에다가 뭐 90 이상이면 80 미만이면 이러쿵 저러쿵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계획 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0 이상이 되면은 그 줄 전체가 검정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250 이상인 것만 검정으로 나와라 그러면 블록을 요만큼 잡아주고 세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고 여기다 서식을 정해주면 250 이상일 때는 굵은 글자로 나오는 거예요. 밑줄도 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250에 해당하는 그 줄 전체가 나오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서식이. 그래서 블럭을 다 잡고 들어가고 이때 조건은 계획 수량 D라는 동네만 조건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두 번째 셀을 기준으로 쓰는데 그러면 달러가 무슨 의미냐? 사실은 이 달러라는 기호가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까지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세로줄을 말하는 예, 세로줄. 그러니까는 만약에 블럭은 제가 A의 두 번째부터 E의 열 번째까지 잡았죠. 이렇게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도 뒤에 열 번째도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조건이 판매 수량이 조건인지 계획 수량이 조건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량이라는 뒤에 두 번째를 기준으로 달러를 표시해주면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의미는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까지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뜻이에요. 엑셀에서.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까지라는 말을 포함하는 것이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앞에 달러를 써주면 아 대표는 뒤에 두 번째고 범위는 12번째 줄까지 잡았으니까 이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엑셀한테.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달러의 표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고 이제 일단은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가 앞에만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달러가 앞에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뒤에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달라져요. 근데 앞에만 들어가면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앞에만 들어가요. 뒤에 안 들어가고 양쪽에 안 들어가요. 무조건 이렇게만 들어간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달러하고 D3대를 찍으면 D2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D3번 셀을 만약에 기준으로 달러 앞에다 두면은 D2를 제외한 D3부터 만약에 여기를 블럭을 이렇게 잡았으면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제외하고 세 번째 줄서부터만 하래요. 그러면 대표가 뒤에 3이 되는 거예요. 달러 뒤에 3. 그럼 D2번 줄 제외하고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블럭을 A의 첫 번째부터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뒤에 두 번째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부터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계획 수량은 뒤에 두 번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블럭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여섯 번째를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여기 얘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애. 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이 줄이 이제 블럭을 잡은 거에 첫 번째 줄이 무조건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자, 기출 01로 한번 가보세요. 기출 01로 가봤는데 기출 01 문제는 좀 넘어가서 보면은 56쪽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자, 56쪽에 보니까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당하는 행 전체를 그랬어요. 자, B의 다섯 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 B의 다섯 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 얘를 기준으로 조건을 걸 거예요. 문제지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데 10월달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예요. 10월달 입사한 날짜가. 근데 행 전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블럭은 다 잡는다. A의 다섯 번째부터 끝에까지 다 잡는다. 왜? 문제가 행 전체를 그랬거든.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겠죠. 수식을 사용하는데 이때 수식은 어디 거를 건든다? B의 다섯 번째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일단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문제지가 B의 다섯 번째부터 B 12번째가 10월이면 그 해당하는 행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꾸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블럭은 그 입사일이 포함된 그 전체 줄을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조건을 수식으로 잡을 때 이때 수식을 쓸 거 아닙니까? 10월인지 아닌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때 대표 셀은 누구다? B의 5번째 입사일이 되는 거예요. 자,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을 하겠죠.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을 하는데 이제 수식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식. 이 수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답을 써 드릴까요? 자, 입사일은 B의 5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인데 입사일이 10월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는 안 배운 거지만 이렇게 써요. 달러 B에 5라는 말은 왜 달러 B에 5가 들어갔다고요? B의 5번째 셀이 입사일의 첫 번째 데이터잖아요. 걔를 무조건 잡아주고 앞에 달러가 하나 들어가면 돼요. 근데 10월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 B의 5번째 셀이 날짜지 않습니까? 연월일로 구성되는 날짜인데 그 날짜 중에서 월만 계산해라 하는 함수가 month예요. month. 그리고 는 10. 그럼 10월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함수는 뒤에 가서 더 배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데 B의 5번째 셀을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F4번 키를 콩콩 눌러도 되고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쓰겠죠. 이렇게 쓰고 이제 서식 지정한 대로 확인 누르면 10월에 입사한 사람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근데 10월이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이정철 씨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10월이 아니라 11월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빨개지죠, 당연히. 10월이니까 빨개지는 거고 10월이 아니면 안 빨개지는 거죠. 이게 알아서 바뀌는 거죠. 10월이 되면 무조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거라면 그냥 내가 눈으로 10월 달만 블럭 잡아서 빨갛게 칠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블럭 잡아서 내가 색깔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을 빨간색 칠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강제로 칠한 거잖아. 근데 지금은 뭐냐면 셀에 있는 값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빨갛게 되고 안 빨개지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에 따라서 꾸며진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경우예요. 아까는 그냥 달러 표시해주고 크거나 같다 얼마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요거 말고 함수를 쓰는 게 좀, 함수를 안 배운 입장에서는 함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쓰는 게 아무래도 더 어려워요. 근데 함수는 이제 뒤에 가면 지긋지긋하게 또 배워요. 그 month나 이런 함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되게 쉬운 함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건 모를까요? 이어니까 뭐예요? 연도. 입사한 날짜의 연도가 2004년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입사일이 2004년인 경우죠. 2004년인 경우. 2004년인 경우에는 이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월이 10월이냐 물어볼 때는 month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뭐 time도 있어요. time. hour, minute, second도 있고요. 이 데이트 날짜에는 year, month, day가 있어요. 5일날 입사한 사람 그러면 day라는 함수를 써요. day. 네. 어? 대문자로 아니요.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대문자를 쓴 거고요. 자동으로 다 대문자로 바뀌어요. 소문자로 써도. 엑셀은 다 모든 명령이 다운편에다 글자를 쓰는 거는 대소문자로 구별하지만 명령을 쓰면 다 대문자로 알아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소문자로 쓰잖아요.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은 보시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대문자로 바꿔서 입력해 드리는 거예요. 보시기 편하라고.
는 표시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2만 이렇게 쓰면은 그것도 너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2004년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2004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2001년, 2002년, 2003년 이런 사람만 입사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 2004년까지 포함해서 2004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2004년에 입사하는 거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4년 이후로 입사한 사람이지. 2004년 포함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이런 거. 말 뜻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렇죠.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역으로 사람이 말로 하면 엑셀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엑셀식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엑셀식. 엑셀식을 보면 알아요. 아, 뭔 말인지 이거구나 아는데 이걸 역으로 내가 엑셀식을 입력하려니까는 이제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 중에 먼스나 이어는 쉬운 함수예요. 어렵지 않아요. 뒤에 가면 지긋지긋하게 배워요. 그럼 뭐 이런 문제는 척척합니다. 이거랑 무작정 따라하기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는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이것도요. 근데 한번 연습을 해본 거죠. 행 전체에 대해서. 근데 기출공일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함수를 적용하는 문제가 한 번 더 적용이 됐고요. 또 예전에 한 번은 각셀마다 적용하는 문제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각셀마다 적용하는 건 쉽잖아요. 블럭 잡아서 쓰면 되는데 얘가 어쩌다 한번 나오든지 안 나와요. 예전에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나오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항상 행 전체를 가지고 수식으로 입력하는데요. 근데 단순한 수식보다는 어떤가? 이런 단순한 수식보다는 함수를 이용한. 근데 계산 문제는요. 이열한 함수를 쓰세요. 먼슨 함수를 쓰세요라고 알려주는 줘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는 안 알려줘요. 쉬운 거를 내줘 대신에. 어려운 걸 내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교재 보시면 54쪽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행 전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달러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는 달러 두 번째가 250보다 크다면 해서 아까 그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데 이 달러라는 표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달러가 앞에만 들어간다라고 아예 기억을 하세요. 제가 달러의 표시는 필기 시기 공부할 때마다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58쪽으로 갑니다. 58쪽에는 필터가 나왔어요. 열개 눌러서 섹션 04번 문제. 필터라는 말이 있어요. 필터. 필터는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게 필터입니다. 즉 원하는 것만 보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는 보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에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만 벌해요.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15년 이상인 것만 보여라 하는 거죠. 그게 편하거든. 왜냐면 지금은 한 10줄이 있지만 이게 한 10,000줄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이터가 한 10,000줄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10,000줄을 쭉 훑어보려면 얘는 해당이 되고 얘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눈으로 검사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보이면 편하잖아요. 자, 이 안에다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깔때기 그림이신가요?
깔때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펼침 목록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거. 조그만 삼각형 내려가는 펼침 목록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 필터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동 필터. 한번 볼게요. 자, 부서명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세요? 부서명 옆에 화살표 눌러서 회계부만 보세요. 회계부. 나머지 영업부나 인사부는 빼고 회계부만 선택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확인 누르면 회계부 것만 보여요. 다시 부서명에 가서 이번에 영업부만 볼까요? 영업부만 선택하면 되죠. 확인 누르면 영업부만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 숫자 색깔이 달라졌어요. 파란색 숫자로 보이잖아요. 걸러낸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업부만 보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때 모두 선택하면 다 보이겠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부서명에서 아까 영업부만 보라 그랬는데 필터를 해제하면 다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정만 봐라 그러면 과정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과정만 보이고요. 이때 저 상단에서 지우기 누르셔도 돼요. 그럼 다 보입니다. 필터를 해제하면 아예 싹 다 보이겠지만 그럼 다시 또 눌러서 다시 필터를 설정해야 되니까 조건을 나는 부장만 봐라 그럼 부장만 봤다가 에이 지울 거야. 그럼 조건이 다 지워지고 다 보여요. 자, 이제 문제지대로 한번 해볼게요. 근속기간이, 그럼 근속기간에 있는 삼각형 눌러서 15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15년 이상에 보니까는 7년차, 9년차에서 25년차까지 있잖아요. 밑에. 얘를 건들지 말고 숫자 필터가 따로 있어요. 숫자 필터가 따로 있다고. 여기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죠. 그럼 크거나 같음을 누르시고 여기다 15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1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만 골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이번엔 5만원 이하라고 그래요. 5만원 이하. 그러니까 숫자 필터에서 뭐를 찾아야 되죠? 작거나 같음.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죠? 여기서 5만원이라고 쓰면 돼요. 확인 누르면 5만원 이하이고 15년차 이상인 사람만 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조건만 걸러냈죠? 그랬더니 추려진 거잖아. 추려진 거지. 우리 보통 여행을 가려 그래. 그 여행지가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여행지도 있지만 뭐 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여행 비용 중에 그 교통비가 얼마, 그 다음에 숙박비가 얼마, 또 며칠간 묵어야 되는데 먹고 자는 거, 먹는 거 얼마. 그거를 여행지별로 쭉 정리를 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동 필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교통비는 얼마 이하, 숙박비는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추려지겠죠. 좀 무턱대고 갔는데 교통비가 너무 비싸.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러내는 거예요. 아마도 결혼중매회사도 이렇게 걸러내요. 결혼중매회사.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상을 쫙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나는 몇 세에서 몇 살까지 뭐 남자 같으면 여성을 원하는 거죠. 그럼 일단 성별을 여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남자 회원 같으면. 그럼 여자만 쭉 보일 테고. 그때 나이를 조건을 걸겠죠. 뭐 신장 이런 것도 학력 뭐 이런 걸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상대편들만 쭉 목록이 걸러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컨택을 하게끔 하면 되죠. 좀 양이 적어서 아까 우리 10줄 정도 뺏겼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좀 불편했지만 양이 많으면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퇴직금이 5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그게 아니라
평균값 이상인 경우를 원하고 싶어요. 평균 이상.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동 필터를 못 써요. 함수를 직접 쓰고 싶을 때는 못 쓰고요.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 원 이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 원 이하이거나 조건이 달라요. 뭐뭐이고 뭐뭐이고 뭐뭐인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뭐뭐이거나 뭐뭐인 조건도 있잖아요. 뭐뭐이고는 반드시 동일하게 맞춰야 되고 뭐뭐이거나는 이거가 되든 저거가 되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 필터는 이고는 되지만 이거나는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돼요. 회계부이거나 영업부이거나 이거는 되죠. 그래서 영업부, 회계부 둘 다 선택하면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이건 돼요. 과장이면서 과장이고 부장인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필터에서는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해주는 게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고급 필터는 내가 다 조건을 걸어야 돼요. 조건을 걸어야 되고 조건을 걸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